500년 전 인류는 바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톤의 돌을 옮겼습니다. 300년 전 지금의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는 합금을 만들었습니다. 200년 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륙의 해안선이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가 존재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달에 사람을 보냈고 화성의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오늘 우리는 지구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아직도 풀지 못한 1가지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오컬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들은 모두 1차 사료에 기록되어 있거나 현대 고고학자들이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실물 유물에 기반합니다. 다만 학계가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기존의 역사 교과서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 문헌 사료 비교, 현대 과학 기술의 분석 결과, 그리고 학계의 정설과 소수 이론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살펴볼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반드시 그렇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약 256경년경 이집트 파라오 쿠푸의 명령으로 건설된 대피라미드는 높이 약 138.8m, 무게 평균 2.5톤에서 최대 8.0톤에 달하는 돌블록 약 2-300만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왕묘 중 가장 정밀한 건축물이며 내 모서리의 방위 오차는 0.0고도 이내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지었느냐입니다. 학계의 현재 정설은 경사로와 썰매, 그리고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한 국가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 메레르의 일지는 돌을 운반한 노동자들의 식량과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있어 노예 노동이 아닌 조직된 국가 노동자들이 건설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무게의 돌을 정밀하게 조각하고 배치한 구체적인 기술 방법은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피리레이스 지도입니다. 1513년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 피리레이스가 제작한 이 지도에는 당시 유럽인들이 아직 탐험하지 않은 남아메리카 해안선이 놀라운 정확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지도 하단에 묘사된 남방 대륙의 윤곽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남극 대륙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남극 대륙은 공식적으로 1820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학계의 주류 입장은 이 지도가 당시 여러 항해 기록들을 편집한 것이며 하단의 윤곽은 남아메리카의 남단 혹은 당시 지리학자들이 가정했던 가상의 남방 대륙을 그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피리레이스 자신도 지도 여백에 이집트, 포르투갈, 콜럼버스의 지도 등 약 200여 개의 사료를 참고했다고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료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페루의 나스카 라인입니다. 페루 남부 나스카 고원에는 기원전 500경년부터 기원 후 500경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개의 거대한 지상화가 있습니다. 선 하나의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으며 벌사에 거미, 원숭이, 나무 등의 형상은 지상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고 오직 상공에서만 식별됩니다. 학계의 정설은 나스카 문화권의 사람들이 밧줄과 말뚝을 이용한 측량 기술로 이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순한 도구만으로도 이 규모의 선을 그릴 수 있음이 현대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기능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물과 관련된 의뢰 행위 또는 달력 기능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네 번째 미스터리, 바그다드 전지입니다. 1936년 이라크 쿠주트 라부아 지역에서 발굴된 이 유물은 기원전 250년경 파르티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 항아리입니다. 내부에는 구리 실린더와 철 막대가 아스팔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940년 독일 고고학자 비렐름 코에니이는 이것이 전기를 생성하는 원시적 형태의 배터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에 포도주나 식초 같은 산성 액체를 채우면 약 1볼트의 전압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주류 입장은 이것이 전기 생성 장치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당시 파피루스나 문헌에 전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종교 문서나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용기였을 가능성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용도가 학계에서 공식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미스터리,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1994년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괴베클리 테페는 기원전 약 96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이 최대 5.5m, 무게 최대 2영톤의 T자형 석회암, 기둥 2형 영역계가 여러 원형 구조물을 이루고 있으며 기둥 표면에는 여우, 뱀, 오리, 정알 등의 동물 부조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적이 충격적인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96, 영영년이라면 인류가 아직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석조 신전을 건설하려면 수백에서 수천 명의 조직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농경이 정착을 낳고 정착이 문명을 낳았다는 역사 발전 모델의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학계는 현재 신전 건설을 위한 집회가 오히려 정착과 농경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스터리, 안티키테라, 기계입니다.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인근 해저 난파선에서 발견된 이 청동 장치는 기원전 약 1영영년에서 15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에는 사면가에 이상의 정밀한 청동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으며 태양과 달의 움직임, 일식과 월식, 그리고 올림픽을 포함한 그리스 경기 대회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식 컴퓨터로 기능했습니다. 2021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장치는 행성의 운동까지 예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밀 기어 메커니즘은 유럽에서 1,4세기가 되어야 다시 등장합니다. 이 장치가 단독으로 제작된 것인지 혹은 더 광범위한 기술 전통의 일부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미스터리, 다마스쿠스 강철입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생산된 다마스쿠스 강철은 표면의 물결문의 패턴과 함께 당대 어떤 금속보다 뛰어난 강도와 날카로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강철로 만든 검은 유리를 잘라도 날이 무뎌지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혹은 18세기경 이 강철을 만드는 기술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현대 야금학자들이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나노와이어 구조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전자현미경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당시 장인들이 이 오이 나노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채굴된 원료 광석의 특성과 전통적 재련, 방식이 우연히 결합된 것인지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원료 광석의 산지는 현재 고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미스터리, 영국의 스톤헨지입니다. 영국 윌트셔주 솔즈베리 평원에 위치한 스톤헨지는 기원전 약 4명영경년에서 기원전 1호영경년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적에 사용된 청석들 중 일부는 약 2,4km 떨어진 웨일스 프레셀리 산지에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게는 최대 4톤에 달합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이 청석들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돌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톤헨지의 배열은 하지와 동지의 일출-일몰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천문 달력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물이 장례의식 공간인지 치유의 성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아홉 번째 미스터리,
인더스 문명의 미해독 문자입니다. 기원전 약 3300년에서 기원전 1300년 사이에 번성한 인더스 문명은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 주요 도시 유적은 정교한 도시 계획, 하수도 시스템, 표준화된 도량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이 사용한 인더스 문자는 약 4형 경격계의 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천 점의 점토 인장에 새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학자도 이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해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병기 문서, 즉 로제타 석계에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더스 문명이 사용한 언어의 계통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자가 해독된다면 인류 문명사의 공백 한 챕터가 채워질 것입니다. 10번째 미스터리, 청동기 시대 말기의 문명 대붕괴입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150년 사이 지중해 동부를 중심으로 번성하던 여러 문명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소멸했고 미케네 문명이 붕괴했으며 우가리트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붕괴의 원인으로 학자들은 해양민족이라 불리는 미확인 집단의 침략, 극심한 가뭄을 포함한 기후변화, 교역망의 붕괴, 내부 반란, 그리고 대규모 지진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인연 기후과학자들의 연구는 당시 동지중해 지역에 수십 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이 있었음을 나이테와 화분 분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이 광범위한 동시붕괴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복수의 원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했다는 시스템 붕괴 모델, 이 현재 가장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형가지 미스터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우리의 문명 발전 모델을 뒤집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고대 기술의 수준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리레이스 지도는 우리가 모르는 항해 전통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자는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가 역사 속에 묻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역사 미스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질문에 있습니다. 학계의 발굴과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이 미스터리들 중 하나의 답이 발굴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아직 우리를 다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역사 미스터리 탐구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